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못했던 6-5 하고서 이제 우리 숙제했던 거에서 질문 받고 방정식 부분 나갈 거야. 방정식 파트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지나갈 거야. 문제수도 적고요. 문제수 몇 문제 안 돼. 그 다음에 한 배씩 나오고 근과계수한 게 우리 얘기했던 3-1에 했던 내용이 분리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단어당 한 5문제?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함수 전까지. 그래서 아마 9단원까지는 쭉 빨리 나간다 하면 한 단어는 쭉쭉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니. 예. 자, 6-5에서 보면 증명하라고 돼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있던 거 다시 마저 얘기하자. 자, Z는 A 플러스 BI라고 복수수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우리가 켤레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었지. 그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허수 부분에 대해서 부호가 바뀌는 묘 형태를 갖다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 맞니? 그래서 얘가 켤레 복소수고 바를 표시해서 한다라고 한쌍을 나타내는 거고, 얘들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에서 풀마 루트 씌웠던 것처럼 그것도 켤레수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자, 여기 파트가 바로 이걸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야. 자,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가 플러스 베타 바로 나타낼 수 있다. 곱도 나누어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보여라 라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자고. 먼저 그냥 합쳐서 하는 거와 분리해서 하는 게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건 되게 단순해요. 자, 우리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베타를 C 플러스 DI라고 하자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좌변부터 먼저 볼게요. 좌변에 알파 플러스 베타 반은 요거는 우리가 바를 그대로 써놓고, 자, A지. 자, A 플러스 BI 더하기 C 플러스 DI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시면 돼요. 자, 했을 때 우리 I 있는 거 없는 것끼리 묶어버리면 A 플러스 C가 될 거고, 얘는 B 플러스 DI가 되겠죠. 됐니? 자, 근데 이거 바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지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게 우리 바, 켤레수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바 없이 쓰려면 어떻게 쓰면 돼?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 I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언니. 자, 그럼 우변을 볼게요. 자, 우변을 보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 바라고 했으니까 얘는 A 플러스 B I의 바, 그 다음에 C 플러스 DI의 바를 갖다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럼 바를 없애면 A 마이너스 BI 될 거고, 얘는 C 마이너스 DI가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얘는 I 있는 거 없는 걸로 묶어주면 B 더하기 DI가 될 거야. 맞아요. 예. 자, 그럼 좌변과 우변이 어때? 같아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정빈아, 이거 6-5 적어야지. 네. 적어놔. 자, 두 번째 알파 베타의 바가 알파바 곱하기 베타 바가 되느냐, 요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니? 한마디로 이것도 역시나 보여라 하면 웬만하면 좌변하고 우변을 정리를 했을 때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증명이라는 게 다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역시나 똑같이 좌변부터 보면 알파 베타 반은
바 해놓고 a 플러스 b i c 플러스 d i를 곱한 것에 바를 씌워라. 한마디로 바라는 건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순서를 먼저 할 것이냐 계산한 다음에 할 것이냐 이 차이를 비교해봐라 라는 얘기인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럼 이거 바 그대로 냅둬놓고 전개하면 AC 플러스 ADI 플러스 BCI 플러스 마이너스 DN B 얘는 마이너스 왜 또 안 나와? 마이너스 B 가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BD가 되겠죠? 이렇게 됐니?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그럼 이건 다시 묶어주면 AC-BD 플러스 얘는 AD 플러스 BC I가 될 거야. 됐니? 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바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 AC-BD라고 하는 거와 마이너스 AD 플러스 BC I라고 하는 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정리를 하는 부분이야. 자, 우변을 봅시다. 우변은 자, 우변 같은 경우는 알파바 곱하기 베타 바니까 얘는 A 플러스 B I가 될 거고 얘는 C 플러스 D I라고 하는 얘가 된다라는 거죠. 됐니? 자, 그랬을 때 얘는 A 마이너스 B I가 될 거고 얘는 C 마이너스 D I가 된다. 그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얘는 I이기 때문에 I 표시하는 방법은 선생님처럼 필기체로 해서 써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짝대기 이렇게 해서 표시해도 상관없고요. 점 쓰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영문 I 쓰시면 돼요. 알겠니? 그거만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체로 쓴다고 해서 꼭 필기체로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분배해주면 AC 얘네 둘 하면 마이너스 BCI 요거 하면 마이너스 ADI 얘는 플러스 여기 I니까 마이너스 BD 그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I 제곱까지 가니까 그럼 얘는 봤더니 AC 마이너스 BD가 될 거고 마이너스 묶어주고 AD 플러스 BC I가 돼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봤더니 비교했더니 어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뭔지 이해했어요? 예. 됐니? 예. 자,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2번에 봤더니 A가 1 플러스 2i고 A가 아니고 베타, 알파구나. 베타가 3i 마이너스 1인데 이거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3i라고 바꿔 쓸게요. 됐니? 왜냐면 i 부분의 부호가 바뀔 거야. 이 상태로 잘못하면 여기 뒤에 거에다 부호 바뀐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웬만하면 순서 지키는 게 좋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니?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뭘 하라고 하냐면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바 플러스 베타 베타바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얘네들이 하는 건 당연히 알파 바를 구하면 1-2i고 베타 바를 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야. 맞아요. 됐니? 그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그냥 집어넣으면 되게 길어지지. 그러니까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해도 돼요. 근데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해보자. 요거 알파 바로 묶어주면 항이 4개니까 뭐 문제 있어? 자, 얘가 될 거고
네. 난 없다. 자, 얘 같은 경우 베타 바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얘는 알파바 플러스 베타 바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예. 그럼 이렇게 해놓고 해도 되고, 요거는 우리 앞에서 증명했듯이 얘 바로 이렇게 놔도 상관없겠네. 맞아요? 예. 됐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해보자 그냥. 여기에서 그냥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버리면 얘는 뭐 되냐? 둘이 더하면 5i 되겠지? 예. 맞아요? 예. 그럼 얘는 5i가 될 거고 곱하기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5i인 거잖아. 맞니? 예. 그래서 답은 뭐가 돼? 25. 25.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일일이 집어넣는 것보다는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간단히 해놓고 하여라 라는 게 여기에 가장 기본 틀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예. 이해 안 되는 거 없니? 네. 자 그럼 숙제하면서 혹시 안 됐던 거 있니? 숙제하면서 안 됐던 거 윤슬 네? 없어? 안 됐던 거 안 됐던 거예요? 응. 얘기를 해. 다시 4. 6-4. 자, 6-4로 봅시다. 자, 6-4에 보면 자, 유제 6-4래요. 자, x 곱하기 x 플러스 i 더하기 y 곱하기 y 플러스 i 마이너스 4 곱하기 3 플러스 i는 0이라고 하는 거를 만족했을 때 뭘 구하라는 거야? x, y 구하라는 거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네. 자, 그럼 먼저 뭐 해야 될까? 정리. 그렇지, 연계해줘야 되겠지. 자, x제곱 플러스 xi 더하기 y제곱 플러스 yi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i가 0이다 라는 거죠. 그럼 i 있는 거와 없는 거를 묶어주라고 했잖아. 얘 플러스 i 묶어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니 예. 좌우 0 돼야 되니까 얘가 0, 얘가 0인 거잖아. 예. 한마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2가 되고 x 플러스 y가 4가 되는 형태를 갖고 얘기하여라 이건 거야. 알겠니? 자, 합 나왔네. 그럼 뭘 구해야 돼? 이 두 개 나왔으면 뭘 구해야 돼? 저 제곱. 제곱을 구해야 돼 이 자식아? 예. 뭘 구해야 돼? x y. 곱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변형 공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예. 자, 12는 4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2xy가 될 거고 넘겨서 계산하면 xy는 뭐 나오니? 2 나오네. 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변형식을 해도 되겠고요.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라고 하는 변형식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을 갖다 이용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얘보다는 얘 이용해요. 왜? 주어진 게 이거 다 나와 있잖아. 자, 얘는 4고 곱하기 얘는 12에서 6배 나눈 거니까 40. 문님이 여기 있어요? 이거 세제곱하는 게 더 힘들어. 공수인가? 뭐? 아니 다 구했는데 마지막에 계산이 틀린 거. 지우개로 지우셔요. 넌 지우개가 없어? 예. 없을걸요? 아, 지우개도 안 갖고 다니면 어떡하냐. 예? 네, 아니요.
죄송. 쌤, 6-1번 답이랑 6-2번 4번부터 답이 안 나와 있어요. 6-1번. 네, 답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 거지? 6-1번에 여자들 바위 반상. 첫 번째 2 곱하기 1번에 4i 1번에 4i고 2번에 2번이 틀렸네. 2번이 마이너스 4 3번이 마이너스 바뀌는 거니까 3번이 3i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아니에요. 유리여가지고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i고 4번이 3i 5번이 3 그럼 그렇지? 6-2 넌 색연필 야야야 예. 다 갖다 버려라 자 그 다음에 또 6-2번 4번부터 답이 안 나왔어요. 6-2에 4번부터 6-2에 4번부터 답이 안 나왔다고? 네, 4번까지만 나왔어요. 3번까지밖에 안 나왔다고? 네, 1 마이너스 자 4번에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5번에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i 6번에 0 7번에 1 1이요? 1 그럼 된 건가? 예, 되긴 했어요. 다 된 거야? 예. 그러면은 복수수 완료? 됐니? 예. 8일이요. 오늘 10일이지? 예. 던지지 말고 이 자식아. 지금 업무도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7단원 넘어가면 되겠니? 자, 7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2차 방정식. 자, 1, 2차 방정식 문제는 조금 많네. 8문제나 있네.
깜짝 놀랐어. 갑자기 제 영상 올리고 있거든?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멈췄습니다 이렇게 나와 깜짝 놀랐어. 자, 7 따라가자. 자, 1,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 들어가요. 자, 얘들 알고 있는 1, 2차 방정식 할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쌤 왜 이거 저희 중학교 때 했는데 또 해요? 조금 달라지니까 하는 거죠. 자, 우리 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니, 네. 등식은 뭐로 나눠진다고 했어? 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 방정식으로 나눠지고, 자, 등식과 부등식은 등식은 뭘 등식이라 한다고 했어? 같은 작은 거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뭐라고 했어? 등호 사용하는 거 이 자식아. 부등식은 부등호 사용. 이모티콘 사용하는 거라고. 참. 자, 한마디로 등식과 부등식은 기호에 따라 다른 거지 형태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니네가 기억을 해줘야 될 건 등식의 목적은 우리가 값 구하기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라고 했어. 근데 반대로 부등식은 목적이 범위 구하기다라고 한다고 했어. 크기 비교이기 때문에. 자, 요 형태로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나 같은 부분은 무엇을 얘기할 거냐?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항등식과 똑같은 개념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애를 하게 될 거고, 얘는 방정식과 똑같은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를 하게 돼요. 자, 조건 부등식은요, 그냥 말만 어려운 거지. 얘네들 배우는 1차, 2차 이런 거 얘기해. 자, 그 중에서 1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우리에게는 항등식의 개념을 갖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자, 근데 우리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다 보니까 0 곱하기 x는 0이라는 요 형태를 갖다 얘기했었어. 맞아? 됐니? 그래서 x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니까. 맞아? 맞니? 예. 자, 그러면 방정식 얘를 갖다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ax는 b라고 했을 때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자 이거야. 됐어요. 자, 우리 그러면 중학교 때 요거 x는 얼마니? x는 얼마야? a분의 b. 얼마였어? a분의 b라고 했었죠? 예. 맞아요. 예. 자, 근데 질문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얘가 숫자야 문자야? 숫자야 문자야? 숫자. 숫자? 숫자야 문자야? 문자? 문자잖아. 제가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전제 조건 달아서 A, B는 상수라고? 안 달았잖아. 맞아? 안 단 상황에서 얘기하자 이거야 이제부터는. 그럼 저 A, B가 문자기 때문에 제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즉 부호도 알 수 없는 미지수인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나누어서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어떻게? x는 했을 때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면 x는 a분의 b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맞아? 됐니? 네.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저것처럼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0이면 둘 다 0이니까 x는 얘는 어떻게 돼? 해가 무수히
많다지 어떻게 0이야 이 자식아. 아, 예. x값인데. 아우 진짜. 알겠어요? 예. 그래서 얘를 한자식 표현으로 우리가 앞으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부정이라고 해가 없다가 아니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 정해져 있지 않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는 즉 경우를 다 따져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는 0이야. 근데 B가 0이 아니야. 그럼 X값은? 해가 없다. 그쵸,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다가 된다고. 알겠어요? 예.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얘를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예.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것만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A, B가 문자일 경우에 경우를 다 나눠서 하자라는 얘기인 거야, 단순하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즉, 문자 앞에, 즉, 개수라고 부르는 얘가 요것이 우리가 문자로 된다면 경우에 따라 해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자가 나온다면 그냥 한 번에 A분의 B요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고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과정부터 어떻게 해야 돼? 조건에 따라 다 나눠져서 써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건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이걸 하고 나면 무엇을 할 거냐면 그 이제 방정식,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끝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정식이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갖다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0점으로부터 그쵸? 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갖다 얘기하는 거야, 맞니? 예. 맞아요. 예. 자, x는 원점으로부터 이거 한글로 그냥 쓰지 말고 기호화 쓰자. 거리다 보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와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예. 즉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지. 맞아. 예. 이거를 우리가 원래는 수직선에서 나타내 보면 0을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가 되게 하는 형태에 만족하는 값이 무엇이냐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즉 기준이 되는 0의 기점으로 나눠준 거죠. 맞니? 그래서 항상 범위를 갖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2가 5래요. 그러면 절대값이 하나라고 봤을 때는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정확하게는 나눠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맞아.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 나눠서 가는 거지. 맞니? 예. 그래서 2보다 클 때는 플러스가 나오니까 x는 7이라는 게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답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범위 안에 안 들어가 그러면 얘는 해가 없는 거지 이 구간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자,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라면 이제부터는 절대값이 하나가 아닌 절대값이 여러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야. 즉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절대값이 여러 개가 나온다면. 됐어요. 여기까지 했니? 예. 여기까지 했어요. 예. 그럼 절대값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건 분명히 얘기했지만 0이 되는 기준값이라고 했었지. 예.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2를 기점으로 5씩 떨어진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찾는 거였잖아. 맞아? 네. 됐니? 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럼 얘는 따지고 봤더니 얘는 범위 구간이 몇 개가 될까? 예. 구간이 여기서 두 개인데 여기서 두 개야? 절대값 두 개 됐다고? 네. 아이. 몇 개가 될까? 자, 일반적으로 하나일 때 절대값 하나일 때 구간이 몇 개 됐어? 3개, 그러면 절대값이 두 개 됐으니까 구간이 몇 개 될까? 4개. 네 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근데 따져보자.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구간이어서 우리 구간을 나눠보면 얘보다 작은 구간, 맞아? 예. 얘보다 큰 구간, 아니 예. 얘보다 작은 구간, 얘보다 큰 구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즉 수를 전체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 예. 그러다 보면 굳이 네 구간이 아닌 여기는 세 개로 나눠도 되지 않아?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절대값이 총 개수가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범위가 하나씩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하나일 때는 범위가 두 개지만 세 개면 세 구간, 두 개면 세 구간, 세 개면 야이씨 네. 구간. 네 개의 구간이 되겠죠. 점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만 하나 둘 셋 네 개는 이 자식아 플러스 1이라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어?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 됐니? 예. 그래서 정확히 요거 갖다 하려면 구간을 총 3개로 해서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는 크고 양수 쪽에 보통 큰 쪽에 등호가 붙는다. 얘일 때 x가 b보다 크고 c보다 작을 때도 각각 구간은 3개를 놓고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값이 이 사이에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없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됐니? 이해했어요? 근데 가끔마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계산을 했더니 x가 그냥 사라졌어. 0 곱하기 x는 뭐 어떤 수가 나왔다고 합시다. 여기 뭐 m이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만족하는 x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럼 이 구간에서는 해가 없는 거야. 맞아? 예. 됐니? 예. 그러면 만약 이 구간에서 0이면 무수히 많나요? 이 구간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영역에 따라 우리 값이 여러 개가 항상 자 그럼 이거일 때 얼마 이거일 때 얼마 이거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앞으로 답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니? 자 이게 얘들이 지금 방정식을 들어가다 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나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방정식하고 함수랑 부등식은 세트로 갑니다. 하나의 세트로 가요. 그럼 뭔 얘기냐면 함수를 기준으로 뭔 얘기냐면 이건 나중 가서도 얘기했지만 만약 2차 함수를 그려봅시다.
자, 2차 함수죠. 맞니? 예. 자,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y는 어떤 식이 있는 2차 식이 있는 형태가 2차 함수잖아. 맞아? 예. 근데 y 값이 0이 되는 x축과 만나는 이 점에 대한 거는 바로 방정식이 되겠지. 맞아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방정식이란 말이야. 됐어. 자, 얘가 0보다 크대, 식이. 0보다 크면 위쪽인 거잖아. 부등식까지 한꺼번에 가지. 한마디로 함수와 부등식과 방정식은 세트로 간다고요. 무조건 세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 방정식이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부등식도 함수 안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야. 알겠니?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세트로 간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해서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식만 보는 게 아니고 얘를 조금만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함수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 함수라는 게 또 나타나요.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야. 자, 2개짜리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마다 꺾여요. 하나짜리는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세트로 간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자, 절대값을 하고 우리 절대값 하고 나면 원래 저거 절대값 함수라고 해서 그래프까지 싹 다 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이제 그때 가서 할 거니까. 자, 식으로만 볼 거야. 자, 저걸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쓰겠지만 가우스라고 하는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가우스 기호는요,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얘들 중학교 때 많이 했었어. 뭐 했었냐면 x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예. 문제 뭐 기호 x를 어떻게 해놓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얘라고 표시하자 이런 게 있었어. 아니 그게 바로 가우스인데 자 표시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맞아요. 예. 맞니? 예. 자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해요. 정확히 수학적으로는 요게 맞는 건데 최대니까 위에만 딱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합쳐서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밑에만 있는 것도 있어. 근데 그냥 우리는 통화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두 개 다 합쳐서. 자, 얘를 어떤 n이라고 한다면 n은 x를 넘지 않는 n은 여기다. n은 정수라고 얘기할 거고 정수고요. n은 정수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 x는 n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우스 기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2래. 얘는 얼마일까? 1인 거야.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라고. 뭐냐 이해해서? 예. 그럼 만약에 1.9는 1. 얘도 1인 거야. 알겠니? 예. 이해했어? 예. 자, 그럼 여기 0.3은 0. 0이죠? 맞아? 예. 맞지? 예. 빨간 것이 n이랑 x로 바뀐 거 아니에요? 얘는 채 넘지 않는 근데 화이트 샀어. 그치? 얘는 반대. 아니잖아 맞잖아. 네? n은 x를. 얘는 그렇지. 오, 꺾어졌어.
잘못 썼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죠. 그치? 웬일 욕을 안 하냐? 자, 여기서 질문. 자,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아니야. 마이너스 1 아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거 보통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얘들. 자,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답이죠. 이렇게 되면, 선생님 왜요? 이러더라고. 자, 수직선을 표시해보면 나와요. 여기니. 자, 그래서 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우리 x값은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x는 항상 얘가 정수라고 했을 때 x라고 하는 것은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가우스 x가 3이야.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3과 4 사이다 라는 게 답인 거야. 뭔지 이해했어요? 예. 여기까지니? 예. 이해했어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계속 쓰일 거니까.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아이고, 꺼졌네. 한번 꺼지면 이거 또 정리돼. 자, 여기에서 특이하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성질이 하나 있는데, 얘에 따른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자, 가우스, 성질이어서 더합시다. 자, 성질이 뭐냐면 정수잖아. 맞아? 그러면 만약에 가우스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표시될 수 있을까? x. 자, 여기서 가우스 x가 n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표시될 수 있을까? 그럼 n 아니에요. 그렇지, n 플러스 1이야. 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어차피 얘는 1이 늘어나든 뭐든 상관없이 한마디로 그냥 1만큼 정수를 더해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바뀔 거야. 정수는 그대로 빼줘도 상관은 없다. 한마디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뭔 얘기 이해했어요? 하영이 됐어? 그럼 얘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다? 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정수는 빼기든 더하기든 그만큼 똑같이 빼주거나 더해주거나 바깥으로 빼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보세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이거를 하고 나면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2차 방정식은요, 우리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우리 여기서 할 거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른 내용을 할 게 아니어서. 근데 정리는 해야 되겠죠? 간략하게 갈 거야.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2차 방정식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니네들이 문제는 풀어갖고 오셔야 돼요. 이유는 2차 방정식 모르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기본 문제부터 갈게요. 자, 7-1번부터 갑시다. 자, 7-1번에 보면 a 가로 x-1은 x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됐니? 예. 자, 그럼 얘를 풀어라 했을 때 어떻게? 전개해줘야 되겠지.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x에 관한 식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맞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오늘 이상하나?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x로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중학교 과정까지는 어떻게? x는 얼마야? A 마이너스 1분의 A 플러스. 그죠? a-1분의 a 플러스 2라고 딱 쓰면 끝났었어, 맞니? 예. 네. 근데 지금은 a가 문자, 숫자, 문자. 문자. 그럼 값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어떻게? 첫 번째, a가 1일 경우 x가 1이면 0 곱하기 x는 1 플러스 2가 되잖아. 예. 맞아요. 예. 아, 이거부터 하면 안 되는데 미안. 원래는 둘 다 해야 되는데. 해도 순서 바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미안. 아닌 경우부터 보통 하니까. 그래서 x는 a-1분의 a 플러스 2다. 우리 원래대로 했던 것처럼. 이거부터 먼저 해주는 게 맞아요. 됐니? 예. 순서 바꿔 상관없다고 했어. 두 번째, a가 1인 경우. 자, 얘인 경우에는 얘는 0 곱하기 x가 얘가 1 플러스 2가 돼서 되는 거지. 네. 자,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없어요. 없죠. 맞니? 네. 자, 얘는 어차피 3이니까. 근데 x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돼? 가 없다.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거지. 됐어요. 예. 네. 마이너스 2. 아, 0이어도 상관은 없겠네. 값은 주니까 이해 안 해도 되겠네. 이거 두 개만 나누면 되겠네. 됐어요. 예. 오늘 아무래도 이상해. 뭔가 선생님이 지금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됐어요. 예. 두 가지 기회 나타내시면 된다고요. 됐니? 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식이? AX 마이너스 A 제곱 BX 마이너스 B 제곱. ax 마이너스 a 제곱? 예. 얘는 BX 마이너스 C 제곱. 이거야? 예. 자, 역시나 넘겨봅시다. 얘가 될 거고 x를 묶어주면 얘가 되는데 얘 인수분해 되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역시나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a가 b가 같지 않을 때. 한마디로 얘가 0 되는 걸 기준으로 놓는 거야. 알겠어? 예. 자, 0이 아니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x값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어요? 예. 자, 만약에 두 번째로 a가 b와 같은 경우. 됐어요? 예. 그러면 얘는 0 곱하기 x는 0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돼? 방정식. 해가 무수히 무수히 많다죠. 아, 너희 씨 해가 없다. 자, 근데 우리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해가 없다는 불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부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됐니? 예.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아, 세 번째죠. 세 번째 a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는 a 가로 5x 플러스 1이니? 네. 자, 그러면 얘는 전개할 필요 없고 얘는 전개하면 되겠네. 5ax 얘는 플러스 a가 될 거고 2 넘기고 1로 넘기면 되겠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x는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맞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은 개수가 기준인 거야. 알겠니? 예. 제 인수분해 돼서
얘가 될 거고 맞아요.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됐니? 자, 이 경우는 총 세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니까 A가 2가 아니고 A가 3이 아닌 경우 얘는 약분돼서 X는 뭐가 돼? A-3분의 1이라는 형태가 답이 되겠지. 약분되고 얘 넘기니까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예. 자, 두 번째 A가 2인 경우. 자, 2인 경우에는 0 곱하기 X는 0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해가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부정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세 번째 A가 3인 경우. 0x는 1. 그러면 0 곱하기 X는 얘는 1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돼? 해가 없다. 해가 없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자, 앞으로 방정식이나 이런 식을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네. 됐니? 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7-2번 절대값 부분인데 자, 7-2번에 보면 1번에 절대값 x-1이 2x 플러스 4다라고 돼요. 됐어요? 예. 여기까지니? 예. 자, 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됐니? 자, 이거 나중에 와서 하겠지만, 그거 있나? 있구나. 자, 1번에 요 같은 경우 보면 얘가 0 기준에서 0 되는 값 기준 한다고 했죠? 예. 자, 0 되는 값 얼마? 1. 1이니까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클 경우로 나눠서 가자고요. 됐니? 예. 자, 작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겠지. 네. 이런 식으로 된다. 됐니? 예.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1로 넘기고 1로 넘기면 3x는 마이너스 3 돼서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나오네? 네. 맞아요. 예. 자, 1보다 작아. 여기 안에 얘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럼 얘는 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예. 자, 얘보다 큰 거 보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넘기고 넘기면 x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5 나오네? 예. 그래서 답이 얘 두 개가 아닌 문제 된다고. 왜? 얘는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얘는 답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 식에 대한 답은 뭐 하나만 되는 거야.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절대값은 크기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범위 갖다 얘기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예. 그래서 범위 두 가지 나왔다 해서 두 개가 모두 다 답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형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니? 예.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두 번째 가면 자, 2번에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7이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범위 되는 게 얘가 얼마? 마이너스. 얘는 3. 그러면 작은 순서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가져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얘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7이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 얘는 7이 되겠죠. 예. 맞니? 예.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1이니까 얘 6돼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네. 네.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럼 얘는 우선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예. 자, 여기서는 얘는 음수 그리고 얘는 양수죠. 네.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아,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데 미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네. 자,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 되겠고 얘는 없어지겠네?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5는 7이래. 맞아? 아니요. 안 되니까 얘는 뭐가 돼? 해가 아니요.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 구간에. 알겠어요? 예. 자, 얘는 둘 다 양수가 되겠죠? 네. 이렇게 돼서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은 7 되니까 x는 3이다 라고 될 거고 얘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죠. 4. 아 4야? 네. 산수가 틀려. 자, 그래서 x는 여기에 맞겠죠? 예. 그리고 최종적인 답은 뭐가 돼? 마이너스 3과 4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니? 예.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세 번째.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마음이 급해. 다음 한 문제까지 해서 가야 되니까. 자, 3번에 보면 요번에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니? 예.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바꿔놓고 하셔야 돼요. 해서 범위 두 개로 나눠서 가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예. 근데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런 경우에. 자,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 범위 안 나누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양쪽에 해놓고 했다는 거 크기가 같다라는 거잖아. 예. 맞아요. 네. 아, 색깔이 안 나온다. 파란색 합시다. 자, 절대값 A가 절대값 B래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네. 크기가 같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로 나타내냐? 그냥 A는 풀마 B라고 해버리면 끝나요. 왜? 크기가 같은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예. 그러면 이거를 얘 같은 경우 얘처럼 범위를 나눌 필요 없이 이거 같은 경우 그냥 바로 하면 되겠지. 네. 어떻게? 자, x-1이 풀마 3-x다 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즉 이걸 나눠서 x-1이 3-x인 경우와 x-1이 마이너스 3-x인 경우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지. 네. 알겠어요? 예. 이해했어? 예. 즉 이때는 해가 그냥 단순히 두 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얘 넘기면 2x는 4가 돼서 x는 2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x니까 없어지면 얘네 둘이 같아요. 해가 없잖아 이때는. 한마디로 답은 뭐? 얘 하나만. 알겠니?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이해했죠? 예. 자, 7번, 7-3번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7-3번까지는 오늘 합니다. 자, 7-3번 길어 보이지만 이거 우리 많이 봤던 거 아니니? 이거 많이 봤던 거 아니야? 처음 보는 거 같아? 그런 거. 네. 자, 우선 첫 번째 거리, 시간, 속력 거시속이잖아. 예. 맞아? 예. 그 다음에 1번에 뭐라 했어? 시칙?
시계의 분침이 시침과 겹치는 시각 구하래. 뭐야 이거? 시계 문제. 네. 시계 문제 처음 봐? 아니. 아니잖아. 그치? 이거 한마디로 시계 문제예요. 자, 시계 나오면 우리 항상 기억해둘게. 1분당 60. 분침은 몇 도? 6. 시침은 0.5. 0.5도라는 거 항상 이거 잊지 말고 가야 되는 거지. 맞아요. 예. 자,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요금소를 출발을 했대요. 12시, 6시, 9시, 3시, 얘 10시여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잖아. 네. 언니. 네. 자, 28km 떨어진 지점을 떨어진 지점 A를 지나고 있대. 자, A 지점까지 평균 속력이 88km/h 속력으로 달렸고 순간에 시침과 부침이 겹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니? 예. 여기까지 됐어? 예.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예. 자, 여기 사이에 있었다는 건 어쨌든 12시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거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겹치는 거니까 우선 몇 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네. 자, 겹치는 시간은 겹이 이게 아니지. 비읍이지? 네. 한글도 따라. 자, x 분이라고 한다면 자, 6x는 겹치는 거니까 12시 기준으로 얘가 움직인 거와 맞아. 네. 얘가 분침이 움직인 거 시침이 움직인 거 각도가 9시까지니까 270 플러스. 그렇죠. 원래는 30도 곱하기 9시 더하기 요만큼 움직인 게 x분 움직인 거니까 0.5x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예. 맞아요. 예. 여기가 됐어. 네. 아우 나 두고 되는 소리. 자, 얘가 될 거고 됐니? 예. 자, 이거 양쪽에 10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2700이 될 거고 5x가 됐고 2분의 1로 하시면 상관없어요. 됐니? 그러면 65x가 55 아니에요? 55x가 이렇게 될 거고 x는 11분의 540이 나온대요. 됐니? 네. 그래서 9시 11분의 540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1번의 답이 돼요. 됐니? 네. 자, 2번으로 바로 가자.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래? 2번에 시간을 구하라고 돼 있죠? 맞아? 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네. 맞아? 자, 속력 얼마로 갔어? 88. 얼마? 80. 88 아니에요? 88을 간 거잖아. 맞아? 네. 맞아? 88분의 거리 28? 28. 근데 이거는 킬로미터고 중요한 건 뭐야? 시간 1시간당이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겠죠? 네. 됐니? 예. 됐어요. 예.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동하는 형태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원래 해당되는 여기서 빼줘야 처음 시간이 나오겠지. 맞아요. 네. 됐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건 분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네. 이해했어요? 자, 요거 계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 30 나오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답은 9시 30분입니다. 됐어요. 네. 자, 숙제는 7-4번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어요? 네. 대신 뒤에 2차 방정식 있는 거 좀 유제는 풀 수 있으면 풀어보세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아이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